안녕하세요.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가 무엇인지, 학점은행제에 대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얼마나 발급됐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2021년 보시면은 130만 명. 진짜 국민 자격증이라고 볼 만큼 많은 수의 자격증이 발급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매년 평균 한 10만 명 정도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너무 많다,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약간 학점은행제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녹색창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2급을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여러가지 블로그 글이 나오더라고요. 사회복지사도 한번 살펴봤더니 유사하게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광고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먼저 학점은행제가 뭔지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요, 학정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좀 열린 학습 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요즘엔 또 한 직장 들어가서 끝까지 정년까지 있는다거나 하나의 기술이나 하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대학에 들어가는 거나 직업을 갖는 게 본인의 소명이나 사명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적에 맞춰서 혹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여러가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게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뉴스로 접한다거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새롭게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 포기했던 학업을 다시 지속해보려고 하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제도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학점은행제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1급 혹은 2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시거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는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요. 2급 자격증 취득 후 1년 정도 실무 경력이 있으시면은 1급 시험을 치른 다음에 1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일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기셨을 경우에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 또 진로 변경에 조금 용이하다 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학점은행제를 혼자 진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학습 플래너 같은 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혼자 약간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면 2년 혹은 4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기간이 짧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짧은 만큼 상대적으로 학비도 적게 발생하겠죠. 그런 여러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취업에 일단 한계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저도 경기권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1급이 있지 않은 분들은 취업의 문턱을 넘어가실 수, 자기소개서, 서류 면접을 통과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하시는 좀 분야가 있어서 사회복지를 하게 되실 텐데 약간 아직까지 있는 편견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서는 일을 바로 하실 수 없을 수 있다.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본인이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절대적인 경험이 부족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과제를 하면서 동기들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나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교수님과도 소통하고 갈등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 절대적인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본인이 좀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상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검색을 좀 궁금해서 많이 해봤더니 그분들이 강조하시는 게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시대라고 해서 로봇들이 많이 우리 직업을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경력단절 여성 등 새롭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진입 장벽이 낮다. 2급 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과목만 이수하시고 실습하시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년이 없다고도 많이 표현하시는데 요건 아니에요. 일반 사회복지사부터 부장님까지는 60세고 관장님들은 65세이신데 본인이 복지시설을 차리시는 게 아니라면 분명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너가 과제나 시험 같은 걸 다 도와주기 때문에 따기가 쉽고, 이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시험을 치러야 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마지막 물을 타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다시피 1번 같은 경우에도 취업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점은행제 분명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들이 해왔던 경험만큼 또 노력만큼 그만큼 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술적인 부분에 현혹돼서 들어오시기보다는 정말 사회복지사가 어떤 직업이고 어떤 능력이 요해지고 각 현장, 정말 많은 현장과 다양한 현장, 지역마다 연령대별로 있는 그런 기관들의 특성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알아보시고 들어오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요. 그리고 그분들도 아주 잘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증명과 노력과 과정은 분명 필요하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있다 라는 점만 분명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